자, 그러면 피 발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 발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음들을 가지고 올 때는 항상 그 짝을 지어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죠. 거의 항상 그렇죠. 이거는 같은 발음 형식인데 무성음이냐, 즉 공기만으로 소리를 내느냐, 아니면 그 성대를 이용해서 공기를 울리면서 성대를 울려서 만들어내는 유성음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발음교를 두 개씩을 갖고 오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는 비 발음은 아까 했던 피 발음에서 성대만 울려주면 되는 소리예요. 같은 발음 형식, 같은 위치로 소리를 만들어줄 때, 근데 공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성대 소리가 함께 올라오는 소리들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짝꿍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했던 방식과 같은데 피 발음은 공기, 비 발음은 성대를 같이 올려주면 돼요. 자, 발음을 해보는데 발음하는 형식은 같습니다. 입술을 이렇게 안으로 말아들여서 내가 그 얇은 종이를 하나 물고 있다가 아주 멀리 내보낸다라는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 세게 내뱉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발음에서 성대를 올려주면 돼요. 이때 자, 어떻게 성대가 울리게 되는지 들어보세요. 피 발음 먼저 합니다. 비 발음이에요. 피 발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소리가 굉장히 약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냐면, 비 발음은요, 피 발음은 그냥 공기만이지만 비 발음은 공기 플러스 성대 울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공기를 빼고 성대 소리만 울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무성음에서 나왔던 공기에 성대 소리를 추가시켜서 나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성음들은 이 무성음보다 공기가 더 세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 성대 소리가 플러스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공기의 양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성대 소리는 섞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보다 이 소리가 더 세다고, 유성음이 더 세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성대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비 발음만 발음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비 발음의 순수 소리를 만들어주면 되고, 자, 비 발음은 우리나라 말의 어떤 발음이라고 바꿔 쓰기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비읍으로 쓰이죠. 비읍으로. 그죠? 위 발음도 비읍으로 쓰고 비 발음도 비읍으로 쓰는데, 자, 비 발음이랑 우리나라 비읍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발음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단어가 있죠.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발음교를 쓰면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한국어를 먼저 읽어봅니다. 발. 영어입니다. 발.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보면은 일단 이 발음 자체가 우리나라는 공기가 적게 나오죠. 그죠? 근데 영어는 비 발음 자체가 목에서 공기를 많이 내보내야 되는 발음이고, 그리고 입술을 모아서 내가 공기를 한번 막았다가 내보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요. 훨씬 더 세다고 느껴지고, 게다가 모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세가 없지만 영어는 이런 모음들에 항상 강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소리가 훨씬 더 강하고 세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만약에 같은 발이라는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모음에 강세를 주면 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영어는 영어대로 읽어줘야지 정확한 발음이죠. 그죠? 다시 영어 읽어봅니다. 빠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한국어를 쓸 때는 한국어식으로 읽어야 되고, 영어를 쓸 때만 영어로 읽는 거고, 지금 이거는 두 개 비교를 위해서 써보는 것들 뿐이에요. 그죠? 절대로 한국어를 할 때 나 빠라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이런 단어를 볼 건데,
이 단어예요. 볼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쓰면 이 정도가 되는데 니을을 사실 뭐로 딱히 바꿔 쓰기가 애매해요. L도 가능하고 R도 가능하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R 발음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한국어 먼저 읽어볼게요. 보리, 보리, 보리. 영어입니다. 보리, 보리, 보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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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자, 어때요? 소리가 굉장히 다르죠? 공기의 양도 그렇지만 어쨌든 영어는 강세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꾸더라도 굉장히 이제 영어 같은 소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국어를 쓸 때는 한국식 리듬에 맞고 혹은 한국식 그런 발음에 맞는 발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는 거고 영어를 쓸 때는 영어식 발음 그리고 영어의 리듬에 맞는 그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르죠.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절 언어, 영어는 강세 언어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자음들은 영어의 소리를 결정을 해주고요. 이런 모음들은 영어의 리듬 혹은 강세를 결정을 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정확히 할 수 있을 때 내가 영어 발음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단어로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기준은 같습니다.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이 비발음일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강세가 있을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단어가 있을까요? 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1음절이지만 영어로는 1음절이에요. 한국어로는 몇 음절? 베이스, 3음절이죠. 베이스, 3음절. 여기에 있는 S 발음을 우리가 시옷만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으라는 소리를 붙이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중모음은 우리나라의 이응이라는 자음을 이용해서 써주지만 영어에서는 이 성대만 이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발음은 1음절이래요. 1음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발음이 다 1음절입니다. 1음절. 그죠? 강세는 항상 첫 번째에 있는 모음에, 그 이중모음 중에서는 첫 번째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리듬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리듬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모음으로 리듬을, 자음으로 소리를 결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 단어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A, A, A. 다시 한번. A, A, A.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강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면서. 그러면 강세를 풀고 소리를 해볼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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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강세입니다. A, A, A. S 발음이 들어가죠. Ace, Ace, Ace. 다시 한번. Ace, Ace, Ace. 자, 이렇게 하면 지금 ace라고 하는 단어의 발음 기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만 정확히 발음을 할 수가 있어도 정확히 발음 기호를 지켜서 발음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발음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기에 만약에 지금 지금 원래는 B 발음이 들어가야 되지만 P 발음이 들어가면 또 pace라는 단어가 되고 T 발음이 들어가면 pace가 되고 M이 들어가면 base라는 발음이 돼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배울 때는 제가 발음을 항상 해드리지만 정확한 발음을 배워두도록 노력을 하세요. 발음기호 강의를 45개 다 듣지 않더라도 이 몇 개만 들어서 내가 정확히 발음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서 내가 단어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45개 강의를 다 듣는 이유는 내가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지 만약에 내가 다 듣기 싫으면 몇 개만 들어서 중요한 것들만 들어서 내가 발음을 하는 것을 배워도 돼요.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발음을 해볼게요. 비발음이 들어가서 정확한 발음이 되죠. 일단 발음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발음합니다. bass, bass, bass. 다시 한번. bass, bass, bass. 한 번 더요. bass, bass, bass.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강세가 있죠. 강세. A라는 단어에 강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을 뭐로 이용해줘요? 여기 있는 B 발음을 이용을 해서 내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B 발음은 폐쇄음, 즉 공기를 막았다가 내보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막고 있는 부위의 힘을 더 세게 막아줬다가 그리고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의 힘에 더해서 이렇게 세게 내보내고 나서 내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죠? 절대 그 공기가 나오지 않고 혹은 공기가 약한 상태에서 내가 이만큼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번 웅크려야 되죠. 한번 웅크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이 발음을 여기 B 발음은 아까 전에 처음에 순수한 발음을 했던 만큼 100만큼 내가 공기와 입술 힘을 그만큼 다 주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bass, bass, bass. 다시 한번 bass, bass, bass.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 베이스, 베이스 이렇게 발음을 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이 단어를 볼게요. 이런 발음 기호를 쓰는데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름절이에요. 이름절. 지금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오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두 개로 나눠주지 않고 하나로 발음을 하나로 이름절, 이중모음이니까 이름절로 취급을 해줘요. 하지만 우리나라말은 이 두 개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서 쓰는 거고 영어는 그렇게 분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발음 있잖아요. 이 발음이 섞여 있는 거죠. 두 개 발음이. 이 발음과 이 슈어 발음과 R 발음이 섞여 있는데 이 발음은 저기로 옵니다. 다른 모음으로 봐요. 이 발음과 이 발음이 같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와 이거는 각각 다른 모음으로 봐요. R 발음이 붙었느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같은 모음이 아니고 추가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모음으로 봐줘요.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 이 발음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 단어의 리듬은 여기에서 만들어주죠. 앞에서 내가 성대를 조여주고 긴장을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에 뒤에 발음에서는 풀어주는 거예요. 알죠? 자, 해봅니다. ear, ear, ear. 다시 한번. ear, ear, ear. 자, 그러면 여기에 B 발음이 들어가죠. B 발음에 입술에 힘을 강하게 주고 공기를 세게 내보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 해볼게요. beer, beer, beer. 다시 한번. beer, beer, beer. 한 번 더요. beer, beer, beer. 네, 이렇게 해서 단어를 만들어줘야지 절대 beer, beer 이렇게 발음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beer, beer, beer 이렇게 하면서 발음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 소리를 정확히 따라하세요. 다시 beer, beer, beer. 다시 한번 beer, beer, beer. 자,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보시면서 절대 조용히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발음을 하면 그 소리를 정확히 따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따라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건 내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입으로 내보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따라하면서 혹은 큰 목소리라면 내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작은 목소리라도 따라하고 나서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제 내 목소리로 크게 강하고 크게 하면서 내가 소리를 정확히 익혀가는 거예요. 절대로 눈으로 보는 강의, 눈으로 하는 영어 공부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한 단어만 더 볼까요? 자, 이런 단어인데 강세는 당연히 여기에가 있죠. 여기가 있고 큰 리듬이 하나가 생기게 되고 내가 여기서 모음을 이용해서 리듬을 뽑아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이 단어를 먼저 리듬을 먼저 잡습니다. 입술 모양 아까 봤죠? 에. 다시 한번. N 발음 들어가요. N. D 발음 들어갑니다. And. 다시 한번. And.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는데 지금 이만큼의 발음 기호는 이 단어의 발음 기호죠.
그죠? 이 단어의 발음 기호가 이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다른 단어들을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발음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and라는 단순한 발음이지만 내가 앞에 b가 아니라 p가 들어가면 pand라는 발음이 되고 s가 들어가면 sand라는 발음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단어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할 때도 이제 그 단어들이 정확히 지켜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발음이 그렇게 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45개를 45개 발음기호를 다 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서 내가 발음할 수 있는 단어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를 발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를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발음기호만 보고 내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알아두고 그러고 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내가 그냥 발음기호를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원래 발음대로 발음을 할게요. 비발음이죠. band, band, band. 다시 한번. band, band, band. 한 번 더요. band, band, band.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B라는 이 자음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 있는 높은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을 B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멀리 높이 혹은 멀리 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릎을 한번 굽히던가 아니면 뒤로 한번 웅크리고 나서 멀리 뛸 수가 있고 높이 뛸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멀리 뛸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순수 음절일 때보다는 강세 음절일 경우에는 준비 동작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런 비발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기를 막아주는 부위의 힘 그리고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막혔다가 이제 공기가 힘이 세지겠죠. 더 세게 막을수록.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내가 준비 동작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온 만큼의 공기만큼 혹은 모으고 있는 그 부위의 힘만큼 내가 강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영어 강세와 관련해서 혹은 리듬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까지는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이 B를 봤는데 이번에는 순수 음절의 시작이 비발음일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나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단어의 강세는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표시를 안 해드릴 테니까. 앞에, 뒤에. 앞에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순수음절이 비발음으로 시작될 경우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있을 거고, 여기 뒤에 있는 여기는 강세 표시를 안 해줘요. 강세 표시를 안 해주지만, 1음절에서는 당연히 안 해줄 거고, 2음절일 경우에는 강세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더 큰 강세를 표시해주기 위함이에요. 여기에서 더 큰 강세가 있고, 여기도 강세는 있지만,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죠. 즉, 리듬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큰 리듬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작은 이런 순수 음절 리듬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 보면 이 모음들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리듬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음들을 넣습니다. 자, 발음해 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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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 에, 오, 에, 오, 에, 오, 에.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고, 자, 자음들을 먼저 넣어볼까요? 자, 근데 지금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과는 다르죠. 우리는 큐빅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만 보면 오백, 오백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아직 그 J라고 하는 전이음을 발음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J라는 전이음은 단독으로는 나올 수가 없고, 모든 전이음이 그래요. 두 개 있는데 W와 J가 있습니다. J와 W는 단독으로 나올 수가 없고 항상 옆에 모음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데 모음의 소리를 변형을 시켜줘요. 그래서 원래 이 발음은 오, 오, 오 이렇게 발음이 됐지만 전이음인 J가 들어가게 되면 요, 요, 요 이렇게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K 발음을 이용해서 소리를 다 만들어 보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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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Q, 백,
cubic, cubic, cubic. 다시 한번 cubic, cubic, cubic. 한 번 더요. cubic, cubic, cubic.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K 발음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로 올라가는 거는 알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K 발음을 이용해서 강세로 올라가 주는데 K 발음 역시 연구계 폐쇄음이에요. 연구계를 혀 뒤쪽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주는 건데 강하게 막아주고 공기의 힘을 더 세게 만들어준 다음에 내보낸 다음에 내가 강세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알겠죠? 공기의 힘에 의해서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혹은 이 연구계를 막아주는 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추진력을 즉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발음하면서 이 발음을 잘 보세요. cubic, cubic, cubic. 다시 한번 cubic, cubic, cubic.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B 발음을 할 때, 이 발음을 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 강세 음절은 아니지만 내가 순수 약한 강세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순수 음절이라서 절대 음절이라고 해서 강세가 없는 리듬이 들어가 있는데 강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I라고 하는 이 강세를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 동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준비 동작, 여기에서 나오는 이 준비 동작은 혹은 공기의 힘, 혹은 입술을 막고 있는 그 부위의 힘은 여기에 있는 B보다는 훨씬 더 약해지는 거죠. 반 이상이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강세 때문에 그렇죠. 강세 때문에. 강세가 있는 음절이냐 순수 음절이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 동작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준비 동작이 적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순수 음절에선 적게 필요하고 강세 음절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 다 강세 음절로 가기 위한 그만큼의 양의 공기가 나오는 거고 순수 음절일 때는 그거보다 반 정도의 공기 혹은 부위에 힘을 주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게 해서는 안 되는 위치죠. 그죠? 다시 한번 발음해 봅니다. cubic, cubic, cubic. 다시 한번 cubic, cubic, cubic.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단어를 봅니다. 자, 일단 이 단어 우리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어요? 좀비라고 있죠. 좀비라고 있는데 왜 그런 실수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는 스펠링을 읽는 버릇이 있어요. 스펠링만 그대로 읽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일단 나오면 스펠링만으로 이 단어를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스펠링이니까 그대로 읽어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 단어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단 스펠링을 읽더라도 항상 의심을 갖고 계세요. 이 단어가 틀릴지도 몰라. 반드시 사전을 찾아봐서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이용해서 발음을 해주세요. 좀비 영어 아니에요. 좀비 영어가 아니고 지금 쓰는 발음 영어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발음을 써요. 이음절인 건 마찬가지고요. 강세는 첫 번째 음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음절이 두 개니까 리듬이 몇 개가 생기게 돼요? 두 개의 리듬이 생기죠. 이렇게 큰 리듬 하나, 작은 리듬 하나.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고 모음을 뽑아보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는 강세가 갈 수가 없네요. 자, 발음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강세가 들어가나요? 이거 사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전을 한번 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I의 장모음인 경우에는 강세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이 순수 음절에 I라는 장모음이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중이라서 사전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제가 설명 페이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렇게 발음을 하세요. 자, 일단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펠링대로 봤을 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에, 아에.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자음들을 넣어서 내가 소리를 완성을 시킵니다. 앞에 거부터 발음을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강삼절 시작은 Z 발음이에요. 주의해서 발음을 합니다.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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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 잠, 비, 잠, 비, 잠비, 잠비, 잠비. 다시 한번 잠비, 잠비, 잠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비, 잠비, 잠비.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좀비 무비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좀비 무비가 아니라 zombie movie, zombie movie. 이게 맞죠? 정확한 발음은 zambi란 말이에요. zambi. 그러니까 그 스펠링을 읽으면서는 항상 그 저기를 가지세요. 의심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단어는 한번 그 사전을 찾아보면서 정확한 발음이 뭔지 파악을 해서 일단 한 번만 정확히 발음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사전을 한번 찾는 그 노력이 아까워서 내가 찾지 않으면 항상 이 발음은 틀리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알죠? 이건 주의를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발음하고 넘어갈게요. zombie, zombie, zombie. 다시 한번 zombie, zombie, zombie.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좀 특이한 단어를 볼게요. 이 단어를 볼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단어인데 강세는 첫 번째 있고, 이 단어 보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이 비발음이고 순수 음절의 시작도 비발음이에요.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하면서 발음하기 위해서 가져온 단어인데, 자, 일단 리듬을 먼저 잡아놓죠. 자, 이 비발음 생각하지 말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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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입니다. 그러면 자음, 둘 다 B가 들어가죠. 자음들을 넣죠. 발음합니다.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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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다시 한번.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다시 한번.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도 B, 순수 음절의 시작도 B예요. 그러면 내가 이 두 개의 준비 동작을 내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준비 동작은 당연히 이게 더 크니까 내가 공기가 훨씬 더 세게 나와야 되고, 더 세게 막아주고 더 세게 나와야 되고, 이 부분은 순수 음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요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공기가 약해져야 되죠. 그래서 바람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하면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게 훨씬 더 크고 이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이 발음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 발음을 순수 음절의 시작인 B 발음을 요거와 같은 힘으로 하면 여기에 이만큼의 리듬이 생겨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그 B 발음을 요거와 같게 발음을 하면 리듬이 그냥 이게 두 개가 작은 리듬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발음을 해볼게요. 한번 정확히 발음을 먼저 하고, baby, baby, baby. 자, 요거와 요거가 같습니다. baby, baby, baby. 자, 요거와 요거가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작아져요. 리듬이.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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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정확한 발음이에요. baby, baby, baby.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죠. 요게 얼만큼 큰 공기가 나야 되는지, 여기가 얼만큼 적은 공기가 나야 되는지 우리가 그 두 개를 비교해보면서 볼 수가 있는데, 절대로 같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영어의 리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강세와 리듬에 있어서.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음절의 시작일 경우를 봤어요. 둘 다 강세가 있는 음절이든 순수 음절이든 시작이 비발음일 경우를 봤는데, 이제 단어의 끝이 비발음일 경우를 볼 거예요.
단어의 끝이 비발음으로 갈 경우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됩니다. 강세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1음절, 리듬은 이거. 그죠? 자, 발음을 해볼게요. 오, 오, 오. 다시. 오, 오, 오. 이 발음이 들어가요. 아까 전에 봤죠?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오, 오, 오. 유, 유, 유. Q, Q, Q. 다시 한번. Q, Q, Q. 비발음이 들어가요. Cube, Cube, Cube. 다시 한번. Cube, Cube, Cube.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단어가 단어의 끝이죠. 음절의 끝이자 단어의 끝이자 리듬의 끝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비발음이 절대로 세지면 안 되죠. 내가 그 입술의 힘도 강하게 주면 안 되고 공기도 세게 나와서는 안 돼요. 왜? 단어 끝, 음절 끝, 리듬 끝, 강세 끝.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강해지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만큼 이 소리를 강하게 만들면 소리가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해볼까요? cube, cube.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소리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피발음과 마찬가지로 입술에 남아있는 잔량의 공기만으로 내보내면서 그 빠르고 약하게 공기만 내보내고 나서 소리를 끝을 내던지 아니면 그냥 입술을 담은 상태로 소리를 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어떤 차이냐면 cube, cube, cube 이렇게 소리를 끝을 내든지 아니면 cube, cube, cube 이렇게 소리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어떤 게 틀리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절대로 공기가 강하게 나와서는 안 되고 내가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만 내보내고 빠르고 약하게 공기만 내보내고 소리를 끝을 내주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단어는 이름절이에요. 이름절. 여기 강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표시는 안 해줍니다. 사전에. 강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영어의 모든 음절은 강세가 있고 여기에 강세를 안 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 당연히 그 영어는 음절이 강세가 있는 언어니까 표시를 안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리듬을 만들어 보죠. 먼저 이 발음 으로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아, 아, 아. 다시 아, 아, 아. 자, 이 발음은요. 이 발음은 폐쇄음과 마찰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발음이에요. 이 강의 보고 오신 분들 발음할 줄 알죠?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발음합니다. 즈, 즈, 즈. 자, 그래서 이 소리로 여기로 올라가면 즈. 자, 자. 다시 한번. 자, 자, 자. 비발음이 들어가죠. 자, 자, 자. 다시 한번. job, job, job. 한 번 더. job, job, job.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여기 있는 비발음을 발음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가 많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고 입술에 힘이 세서져도 안 되고 그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만으로 이렇게 빠르고 짧게 공기를 내보내고 나서 소리를 끝을 내주면 돼요. 절대로 길게 해주면 안 되는 발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단어를 보고 정리를 하죠. 동사죠. 동사. 자, 제가 여기에서 왜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세가 표시를 안 해주는데 왜 강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보이는 요 발음이 있죠. 슈아 발음에 알 발음이 붙은 거. 이 단어가 만약에 강세가 들어가는 단어일 경우에는요, 이 단어 저는 항상 같이 쓰지만 그 발음 기호상으로는 달라요.
이런 기호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호를 보신 적이 있고, 이런 기호를 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 두 개는요, 같은 발음이에요. 같은 발음. 같은 발음인데, 한 사전에서 이 두 개를 다 써요. 언제 구분을 시켜주냐면, 이 단어는 강세가 들어갈 경우에 이거를 쓰고요. 강세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거를 써요. 강세가 들어가는 강세 음절에 만약에 이 발음이 들어가면,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씁니다만, 강세가 들어가 있는 음절에는 요거를 쓰고, 순수 음절, 강세가 없는 음절에는 이거를 써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네이버 사전이 됐든, 캠브리지 사전이 됐든,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verb라는 단어는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 이 기호를 쓰고 있는데, 자, 왜 이거를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세가 있을 때만 쓴다고 했죠. 근데 사전에 보면 여기 강세 표시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보면 내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영어에 강세 표시가 없지만 이름절에는 강세 표시를 해주지는 않지만 요 기호를 쓴 거를 보니 강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강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영어의 기초죠, 기초. 영어의 기본이에요. 영어 발음의 기초예요. 모든 음절에는 기본적으로 리듬이 들어가 있고 강세가 들어가 있는데 이음절에만 사전에 표시를 안 해줄 뿐인 거고 이음절 이상에서는 항상 표시를 해주죠.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더 강한 강세를 표시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세가 이음절인데 있나 없나 생각을 하지 말고 있어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표시를 안 해줄 뿐인 거예요. 알겠죠? 오늘만 그러면 저는 이 기호를 쓰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음절 이렇게 해서 리듬이 만들어지고 이거 자체는 하나의 모음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 자체로 하나의 모음입니다.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자, 리듬을 먼저 잡아볼게요. 다시 한번 자, 비발음이 들어가요. herb 다시 한번 herb.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위발음이 지금 강세음절의 시작이죠. 이 강세음절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어의 시작이기도 하고 음절의 시작이기도 하고 단어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위발음을 이용해서 여기로 올라가 주면 되는데 비발음은 마찰음입니다. 위발음은. 그래서 강한 공기가 나오고 나서 여기로 올라가 주면 돼요. 그냥 verb 이게 아니라 verb. 다시 한번 verb. 네, 이렇게 해서 여기로 넘어가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발음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강하게 소리를 내지 말고 아주 부드럽고 약하게 그리고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만으로 그것만으로 소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 말은 비읍과 쌍비읍을 구분을 해요. 그죠? 우리가 방이 있다, 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개를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내가 방과 빵을 얘기를 해주고 구분하라고 하면 못해요. 왜? 그 나라에는 비읍과 쌍비읍 구분이 없거든요. 뭐로 쓰냐면 비 하나로 쓰게 되는데 자, 비를 굳이 한국어의 자음과 어떤 소리와 비슷하나요? 라고 보면은 이거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게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의 소리는 여기에 중간 어디쯤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언제 이런 소리로 변하게 되냐면 보세요. 밥이라는 사람이 이 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써서 발음기호를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절이죠. 이렇게 이름절. 여기에 이거를 리듬이 잡고 비가 나오게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요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공기도 굉장히 강해져요. 이 역할을 이 도움을 받아서 내가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지는데 여기서는 공기가 어때요? 굉장히 약해지죠. 맞죠? 내가 소리의 끝, 단어의 끝, 음절의 끝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세게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발음을 한번 일단 들어보고 설명을 하죠. 밥. 다시 한번 밥. 자, 이렇게 들리죠? 지금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발음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입술에 힘을 주고 공기를 세게 내보내면서 이 소리는 우리나라의 쌍비읍과 비슷하고요. 그죠? 소리의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이 발음은 내가 소리가 세지도 않고 입술에 힘도 들어가지 않고 공기도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발음은 오히려 비읍과 가까워요. 쌍비읍, 비읍과 가깝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영어에서는 같은 스펠링인데 이게 다르죠. 이게 힘의 세기가 다르죠. 공기의 세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는 있는 발음이지만 영어에는 없는 발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쌍으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은 영어에서는 하나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시옷과 쌍시옷도 있지만 영어는 S 하나고, 그죠? 영어는 S 하나고, 우리나라는 기역과 쌍기역이 있지만 영어에서는 G 발음 하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잘 구분을 해서 이게 밥, 이렇게 들리는지 아니면 밥 이렇게 들리는지 혹은 밥 이렇게 들리는지 이거는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강세를 넣어주기 위해서 내가 입술에 힘을 세게 주는 순간 이 소리는 쌍비읍과 가까워지고 여기 끝에서 내가 힘을 풀어주고 공기를 풀어주고 하면서 난드를 지는 소리는 비읍과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영어에는 없는 소리고 그리고 뭐 이런 쌍기역이라든지 기역이라든지 시옷이라든지 쌍시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는 구분을 해주지만 영어로는 구분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랑 영어랑은 이런 자음에서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강세라는 부분에서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말을 쓸 때는 우리나라의 리듬에 맞게, 영어에 쓸 때는 영어의 리듬에 맞게 얘기를 해주는 게 당연히 정석이겠죠. 그죠?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양순 폐쇄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성음, 유성음 두 개를 배웠는데, 양순 폐쇄음에서 유성음인 비발음을 해줄 때는, 입술을 모아주고 종이를 한 단 내뱉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성대의 울림이 함께 같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세 음절의 시작이 비발음일 경우와 순수 음절의 시작이 비발음일 경우와 그리고 단어의 끝이 비발음일 경우에는 같은 발음 기호라고 하더라도 공기의 힘에 의해서 차이가 생겨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강세 음절의 시작에 있을 경우를 주고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아주 세게 만들어준 다음에 내보내고 나서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는 거고 순수 음절은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준비 동작이 필요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기가 약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수 음절의 경우에는 그렇고 단어의 끝일 경우에는 절대로 소리가 강해져서도 안 되고 공기가 강해져서도 안 되죠. 왜냐면 단어의 끝, 음절의 끝, 어쨌든 그 단어의 끝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기가 강하게 나와서는 안 돼요. 항상 입안에 남아있는 잔량의 공기만으로 소리를 끝내되 입술에 힘도 주지 말고 더 이상 새로운 공기도 올려내지 말고 잔량만 쏙 내보내고 빠르고 가볍게 소리를 내보내고 나서 소리를 끝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엔 10에서 20 정도? 자, 수치는 너무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게 같지 않고 같은 발음이긴 하지만 공기의 양이 같지 않고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음을 직접 해보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냥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것만 못해요. 직접 발음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자꾸 들어보면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순수 발음만 3번씩 들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강의를 끝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한 번 더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